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오는 23일 월요일 예정된 4.15 총선 인천 연수구을 선거 무효소송 최종 변론을 앞두고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의 소송 대리인단, 그러니까 민경욱 전 의원의 변호인단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인천 연수을 선거 무효소송 대리인단은 8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권오용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현성삼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 김모둠 변호사, 이렇게 8명의 변호사입니다. 사실은 이 8명의 변호사, 그러니까 8명의 소송 대리인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경욱 전 의원의 힘든 이 소송이 꾸준히 2년가량 지속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경욱 전 의원 소송 대리인단은 이번 성명에서 지금껏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법원은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럼 8명의 변호사가 이번 최종 변론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연수구을 민경욱 전 의원 선거 무효소송 최종 변론, 이렇게 큰 제목이 되어 있고 성명의 작은 제목은 3가지가 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중 최초의 최종 변론, 일장기 투표지 투표관리관 증인 출두, 역사적인 판결만 남겨둬, 이렇게 3개의 소위 서브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명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 최종 변론은 4.15 총선과 관련돼서 제기된 200건 이상의 선거 무효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최종 변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다시피 이 최종 변론 이후에 아마 6월 중에 선고가 내려지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명의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80일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소송이 25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민경욱 전 의원의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최종 변론이 5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최종 변론 기일에는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 증언할 투표관리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일장기 투표지란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주가 글자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뭉개져 마치 일장기의 붉은 원처럼 속이 꽉 찬 붉은색 원형을 띠고 있는 특이한 투표지로 총 투표 인원이 1974명에 불과한 송도 2동 제6투표구에서 1000장 이상이나 발견되어 결정적 증거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원고 대리인단은 지금껏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재판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통계학적인 증거 외에도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란 지역구와 비례대표 2종의 내용이 한 장에 겹쳐 인쇄된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등 물리적으로 재현 불가능한 다양한 물증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온 데다가 피고인 선관위에서도 이렇다 할 소명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일주일 뒤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버틸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될 것 같다며 재판 결과가 선거 무효로 나오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부정선거 규명에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잠시 중단됐던 부정선거 규명 투쟁을 재개하겠다는 의미의 글을 남긴 가운데 이날 최종 변론 기일에는 국투본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부방대 부정선거 방지대 주최로 변론 1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기자회견 및 여러 보수단체의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그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기자회견과 보수단체 연합집회는 어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안내해드린 바가 있는 바로 그 내용을 말합니다. 참고로 재작년 4.15 총선 이래
대법원에 제소된 120여 건 선거 무효소송 중 제대로 판결에 이른 것은 아직 단 한 건도 없다. 2022년 5월 인천 연수구을 선거 무효소송 원고 민경욱 소송 대리인 일동. 이 사항은 23일로 예정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 무효소송 최종 변론 그리고 일장기 투표지 투표관리관에 대한 정인신문을 앞두고 민경욱 전 의원의 변호인단, 원고 소송 대리인단 명의로 나온 성명입니다. 이 소송 대리인 8분의 변호사 명단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들게 투쟁해온 법률 전문가들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명의 변호인단 명단은 석동현 변호사, 권오용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현성삼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 김오둠 변호사 이렇게 8명입니다. 다음 전해드릴 소식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이번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를 하다가 욕설을 하는 시민에게 다 체정돼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러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후보가 시민이 이렇게 입에서 한번 나온 말에 대해서 굳이 경고하고 하는 자체도 조금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건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른바 친형수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논란이 되고 물의를 빚었던 이재명 후보가 그랬다는 점에서 조금 더 파문이 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18일 밤 인천 계양구 임학동 골목길을 이재명 후보가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또 윤환 계양구청장 후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소위 거리 유세를 벌였다고 합니다. 식당과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셀카도 촬영하고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 선거운동 도중에 골목길을 걷던 중 지나가던 차량에 탑승한 한 시민이 ICX라고 욕설을 내뱉자 차량을 이재명이 친 다음에 다가가서는 그 해당 시민에게 욕하는 거 범죄행위다. 다 체정돼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러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싫어하든 좋아하든 욕하는 거 안 된다 이런 말도 했고 그 시민이 저분이 먼저 욕했다고 반박하자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재명 후보의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이 해당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욕하는 게 범죄라는 사실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어쩌자고 형수님께는 그런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었었나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스트리트 파이팅이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이제 스트리트 파이팅 하면 스트리트가 길, 파이팅이 싸운다 이런 뜻이니까 길에서 싸운다 정도의 뜻이 되겠지요. 박민영 대변인은 또 이재명 후보의 과거 성남시장 시절 행적과 관련해서 성남시장 시절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과 싸우는 게 일상이셨던 것으로 아는데 국민께서 그 버릇 어디 갔나 혀를 차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개 대변인과 세도복싱 진실 공방에 매달리는 것으로도 모자라 유권자와 투닥이며 감정 싸움이나 하는 모습이 한편 짠하기도 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초조하시다는 의미겠죠. 이러면서 조금은 뒤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라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이 이재명 후보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인 소위 친형수에 대한 욕설 문제를 다시 언급하자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발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정진욱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후보가 거리 유세를 방해하는 길거리 욕설을 제재하자 국민의힘은 이 후보 어머니 폭행의 아픔을 또다시 선거에 꺼내들었다. 경박한 처신과
폐륜적 발언이 국민을 경악해 하고 있다 이러면서 국민의힘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이기지 못할 선거에 무리수를 둔다고 한들 혼탁 선거를 조장하는 막말 방해와 어머니 폭행에 대한 항의를 어찌 비교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가히 폐륜 정당답다. 이 후보의 아픈 가정사를 선거마다 조롱하는 국민의힘의 악마 본성에 치가 떨린다. 자중하고 사과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재명 씨가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 욕설 어쩌고 저쩌고 해서 훈계할 그런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이재명 씨가 친형수에게 내뱉었던 그 말들을 한번 들어보면 정말 경악할 만한 수준이죠. 세상에 아마 대한민국에 자기 친형수한테 그런 정도의 막말, 심각한 막말을 할 수 있는 남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적어도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 형수한테 그런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한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과거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이재명 본인이 각별히 자중해야죠. 남에게 훈계하고 할 그런 처지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